안녕하세요. 발자국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기만 해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보이실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영상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부분이에요. 수업 계획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이 보드는 개념 기반을 생각하면서 설정해 놓은 것이에요. 수업 주제별로 세 페이지를 이렇게 구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첫 번째 수업 제목을 쓰시고 여기 오른쪽에 사이드 보기에서 열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보드 칸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서 구성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떠요. 전체 페이지로 설정해서 수업을 구성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구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수업은 1로 이모지를 설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설정해 놓는 이유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관계 맺기, 집중하기, 조사하기로 갔다가 다시 관계 맺기나 집중하기 이렇게 순서가 과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게 첫 번째 수업이고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수업 이런 식으로 이모지를 설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전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수업을 실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위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전체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 누르시면은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완료 누르시면 바뀝니다. 다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바뀌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 하시면은 여기 이 과정은 필요 없다 올려놓으시면 점 3개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페이지 삭제 누르시면 삭제되고요. 그룹 숨기기 누르시면은 여기 숨긴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수업 흐름을 아카이브 할 때에는 3페이지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여기 있는 수업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지고 오면 됐잖아요. 얘는 전체를 이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3페이지를 먼저 구성을 하시고 2학년 생태 프로젝트 구성을 하시고 여기 보드 위에 올려놓았을 때 왼쪽에 보인 점 6개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고 먼저 다른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 수업이 복제가 돼요. 이 복제된 수업은 여기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여기 삭제를 누르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아카이브 해볼게요. 보드에 올려놓았을 때 점 6개 클릭해서 여기 2학년 생태 프로젝트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올려놓았을 때 변했을 때 얘를 놓으면 여기에 이동이 돼요. 여기 누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 이모지만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학생 평가 및 관찰 기록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평가 결과 영역과 관찰 기록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를 나눠놓고요. 과목별로 나눠놓았는데요. 가로로 너무 길어지게 되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았어요. 먼저 국어사회 평가 결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학년이어서 과목이 다르시다면 여기에서 제목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칸도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사회가 1학년, 2학년 없잖아요. 이거 대신에 여기다가 슬기로운 생활 이런 식으로 쓰고 엔터 누르면 제목이 바뀌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바꿔놓을게요. 사회 1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사회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 계획안이 필요하잖아요. 이 아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글 파일을 이미지로 변환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윈도우 Shift S를 통해서 캡처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글에 있는 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연습용 문서에서 제가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넣어놨는데요. 관련은 없지만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시고 파일 형식을 JPG로 해주세요. 저장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슬러시 이미 누르면은 이미지가 떠요. 이걸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 아까 바탕화면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두 페이지를 모두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밑에 이미지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너무 크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2열로 변경해 줄게요. 여기 이미지에 올렸을 때 점 6개 클릭하고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세로로 파란색 선이 생기죠? 생겼을 때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 확인하고 여기다가 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학생 명렬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했었죠. 여기서 번호랑 이름 컨트롤 C 하고 여기 3페이지 누른 다음에 번호에 옮겨놓고 바깥에 한번 클릭 컨트롤 V 파란색 네모가 되었을 때 컨트롤 V를 눌러야 이렇게 칸에 맞게 들어갑니다. 3페이지 누르면 확인되시죠? 이렇게 명렬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상중하로 넣어놨어요. 만약에 이걸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점 3개 누르시고 올렸을 때 생기는 점 3개 누르시고 여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모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점 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말을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그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속성들이 모두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바꾸면 얘도 바꿔야 되고 바꿀 게 많잖아요. 만약에 얘를 바꾸실 거면 얘네를 다 삭제하시고 얘를 클릭하고 속성 복제 해서 오른쪽에 생기거든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것을 또 제목을 바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는 4단계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속성 편집 옵션 플러스 추가하셔가지고 최상위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삭제해 줄게요. 여기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삭제 누르면 이 옵션이 삭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 관찰 기록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놨고요. 여기 3페이지를 생성해서 학생명, 관련 교과, 그 다음에 관찰 일자, 그 다음에 관찰 내용을 쭉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관련 교과에도 지금 저학년 과목은 없어요.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쓸색 이런 식으로 엔터 누르시면 이 아래에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여기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점 3개 클릭, 삭제 누르시면 이제 없어져요. 관찰 일자 넣으시고 관찰 내용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 나이스에 기록할 때는 학생별 보기 아니면 과목별 보기 하시면은 과목별로 여기에 쭉 떠요. 학생명이랑 해서 정렬을 학생명으로 해놓았습니다. 관찰 기록할 때마다 번호를 적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학생명으로 해놓았으니까요. 전학생이 있다면 전학생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업 도구예요. 이 수업 도구는 요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연수를 들을 때만 생각나고 정작 활용하려고 하면 뭐였지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수업 도구 페이지입니다. 일단 연수 들었던 도구 몇 가지만 미리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나머지는 더 채워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좀 거슬려서 옆에가 잘 안 맞는다 하시면은 카드의 크기를 좀 키우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드에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오른쪽 점 3개, 레이아웃, 카드 크기를 작게, 중간, 크게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으로 하면은 좌우로 많이 벌어지겠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북마크로 해서 넣어 놓았어요.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학급 운영에 만약에 내가 노션을 쓰겠다. 새 페이지 하시고 발자국 리스트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으시고요. 넣은 상태에서 바깥에 클릭했다가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사이드 보기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열려요. 여기에서 이제 발자국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사이트를 넣어 볼게요. 여기 사이트에요. URL을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형식을 북마크로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URL로만 들어가면 내용 확인이 힘든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사이트인지 알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 밑에다가 위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2025 노션 교무 수첩 활용하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로 한번 넣어볼게요. 빼기하고 오른쪽 꺽쇠 누르면 저절로 화살표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했냐면 빼기 누른 다음에 이거 눌렀어요. 지금은 스페이스바를 띄어놔가지고 안 생기는데요. 얘를 붙여서 하면은 빼기 꺽쇠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돼요. 같다 꺽쇠 누르면은 이렇게 두 줄 화살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기타 수업 컨텐츠는 제가 하나 넣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학년별로 필요한 한자 공부 학습지 아니면은 뭐 우쿨렐레 악보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찾아 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유튜브는 영상 인베드로 이렇게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로 넣어야 한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뭐 한자 공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적은 다음에 폴더에서 선생님께서 이걸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바로 파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카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수업시간 배경음악 있어요. 여기는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제가 교실에서 틀어주는 음악들을 모아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틀어놓으면은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바로 배경음악으로 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공유, 복사 하신 후에 여기에서 컨트롤 V, 인베드 하시면 여기서 화면이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었죠. 여기는 크게 들어갔는데요.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작게 넣었어요. 이걸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블럭이기 때문에 왼쪽에 점 6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파란 줄 생길 때 놓으시면 이 열로 들어가요. 저절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예요. 여기선 학교 업무, 담당 업무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학교 업무는 투두리스트랑 조금 다르게 내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을 넣어 놓았어요. 학교 정보 및 물품 구입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 교직원 비상연락망.
이건 한글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업무 분장도 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업무 분장 표라고 생각해보고 실습해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노션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다만 여기 칸 합쳐지기가 안 돼요. 노션에서는 이것만 감안하시고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학교 단체 문자 아이디 비번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메신저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안내사항이 와요. 그런 것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학급 소통 도구도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안내사항은 여기다 붙여넣으시면 돼요. 메신저로 오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당 업무 부분이에요. 담당 업무 부분은 업무에 따라서 이 항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움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연구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세워놓은 항목이고요. 여기는 내가 과학 담당이다 했을 때 세워놓은 그런 업무 영역이에요.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입맛에 맞게 바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예산 정리만 넣어놨어요. 이거는 학급 예산 정리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담당 업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가 만약에 연구이다. 그럼 연구. 도서도 맡았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맡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 여기다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해야 될 파일이 있다. 아니면 참고해야 될 사이트가 있다. 참고할 내용. 여기다 사이트를 넣어주셔도 되고 그 아래다 또 파일도 넣으실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 계획서 세우시잖아요. 그 계획서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거나 이미지로 넣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연구이기 때문에 세움주간이 진행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연구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죠? 만약에 세움주간 계획서가 있다. 그럼 여기다 계획서를 넣어주시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움주간 뭐 첫째 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첫째 날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이드북에서 이렇게 해서 첫째 날에 뭐를 하겠다. 샵 3번 스페이스바. 이건 제목이었죠. 샵 3번 스페이스바. 그러면 1번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기억하시죠? 빼기 스페이스바. 그러면 전입 교원 소개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엔터 누르면 글머리가 새로 생겨요. 이때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전입 교원 소개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넣을 때는 이 아래에 소속된 내용이잖아요. 그때는 탭 누르시면 되고요. 얘를 점점 클릭하면 다시 탭을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소속된 내용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얘를 다시 꺼내고 싶으실 때는 Shift 탭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전 단계의 글머리 기호로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이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워크샵 완료 엔터 누르면은 되는데요. 워크샵 뭐 계획서 순서대로 이렇게 블록처럼 쌓아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은 담당 업무랑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회의를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나는 다른 영역으로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회의에 여기 제목에다가 날짜를 써요. 물론 여기 회의 날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지만 저는 제목에다가도 날짜를 쓰고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했는지
업무 분장으로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적어서 하고요. 회의의 내용은 아래에 정리를 다 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해야 할 일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요. 1번 일, 1번 일, 일단 엔터 치면 또 생겨요. 2번 일, 이렇게 엔터 치면 생기고요. 글씨 안 쓰고 엔터 치면 없어집니다. 다음 내용을 정리할게요. 샵 3번 스페이스바. 결정할 일이 한 개 있다. 1번 있다. 그러면 의견 1, 의견 2, 의견 3이 나왔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여기다가 콜아웃 한번 넣어볼게요. 슬러시 콜 하면은 여기 콜아웃이 뜨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여기다가 결정 의견 1로 결정됨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 아이콘 이모지는 제거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의견 1이라는 글씨를 조금 더 단추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E, B 하시면은 이렇게 코딩 글씨처럼 변경돼요.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사 동아리 부분을 볼게요. 교사 동아리 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맨 위에다가는 동아리명 아니면 여기다가 정리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샵 3번 하고 스페이스바에서 제목 3으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션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모임일은 대체로 이 정도이다. 장소는 어디 위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용하셔라. 회장님이 누구고 총무고 농무고 연구 회원 명단이 어떻게 된다. 비어있죠? 여기는 한글 파일에서 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사 동아리 활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할 게 있으면 여기 관련 자료, 계획서,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도서 자료를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모일 때마다 여기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1차 정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결실을 맺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예산 사용 내역 정산할 때 이거를 정리해 놓으면 정산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학급 예산 사용하는 거랑 예산 사용을 다르게 구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인증샷과 영수증 이쪽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이 지출 내역 자체가 정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했고요. 예산 내역은 이렇게 캡처해서 아래에 첨부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글 파일에서 표를 컨트롤 C 누르고 밑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표로 들어가요. 이건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로 집어넣고 위에다가는 지출 내역을 쓰는 거예요. 날짜, 연수 주제, 세부 집행 내용, 사용 내역, 예산 영역 이렇게 하나씩 다 하신 다음에 여기 합계 보이시죠? 사용 내역에서 합계, 추가 옵션 합계를 눌러놨기 때문에 얼만큼을 썼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예산 1, 예산 2에 따라서 이걸 보겠다 하시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 오른쪽 누르셔서 표 누르시고 여기에서 예산 1 보기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를 걸어주시면 돼요. 먼저 정렬부터 해볼까요? 정렬 날짜 오름차 순으로 하고요. 다음 필터는 예산 영역 예산 영역에서 어디다 클릭하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교구 및 준비물에 대한 예산만 보일 수 있게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만큼 선생님께서 설정해가지고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및 보고서는 여기도
한글 파일을 그대로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 파일로 올려놓으셔도 돼요. 정산하실 때 며칠까지이다. 12월 10일까지이다.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적어 놓으시면은 날짜 까먹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개인 기록은 독서 부분은 학생 독서 부분이랑 양식이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도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임의로 나눠 놓았는데요. 선생님이 필요하신 대로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카드 크기를 이렇게 레이아웃, 카드 크기를 바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새 페이지 눌러서 연수한 기록들을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는 자주 까먹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새 페이지 누르시고 홈페이지 이름이 뭔지 주소가 뭔지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꺼내 쓰기 좋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달력에서 이거는 투두리스트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업무 날짜를 바꿀 때 이걸 눌러서 클릭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날짜를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캘린더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2025 노션 교무수첩 활용법을 안내드렸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템플릿을 공유하거나 노션 교무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 노션 쓰다가 꺼내보실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활용해주세요. 지금까지 발자국 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